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특히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녹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비디오로 편집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그래도 좀 유명한 게 캠테시아라는 게 있어요. 뭐 캄테시아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캠테시아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이 소프트웨어는 뭐 공짜는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 프로그램이 작업을 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하는 작업을 저장한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일이 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커지죠. 우리가 뭐 워드나 엑셀이나 쓰다 보면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파일이 커지는 것처럼 굉장히 커지는데, 이 파일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파일 사이즈가 결정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빈 공간을 열고 여기다가 샘플로 사용하는 동영상은 4K로 촬영한 거고 21초 정도 되는 건데요. 파일 자체는 264메가거든요. 이거 자체는 사실은 프로젝트 파일 사이즈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어디다 영향을 끼치는가 그러면 이 파일을 메모리에 올려서 편집 작업 같은 걸 할 때 그 시스템 리소스에는 영향을 끼치는데 프로젝트 파일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 집어넣고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은 이제 저장한 파일이 생길 거고, 여기 보면은 파일 이름이 저는 테스트 01.tscproj tsc 프로젝트 그런 거죠. tsc는 캠테시아를 만든 회사 이름이 테크 스미스인데 그 테크 스미스의 캠테시아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확장자가 tsc 프로젝트가 되고, 이 파일을 메모장 같은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프로그램이 해석을 해서 화면에 뿌려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액션을 하거나 어떤 위치에 뭔가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인 경우에는 그냥 저장하면 8K 정도가 나옵니다. 8K 바이트.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아무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추가로 하나만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 가운데 부분에 두 동영상 사이를 쪼개는 그런 작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플릿만 해서 이거를 저장해 보면은 사이즈가 8K에서 12K로 증가를 합니다. 그냥 하나를 중간에 한 것 뿐인데 증가되는 사이즈의 비율을 보면 그렇게 적진 않죠. 그 다음에 이거를 3개로 나눠 볼게요. 그 영역을. 그러면은 17KB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다시 해서 한 10개로 쪼개게 되면 52KB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에다가 기록을 해 놓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긴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긴 거고, 어떻게 한 거고, 이걸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뭘 하는 거냐 그러면 모든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노이즈, 잡음을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187KB 됩니다. 2배 이상으로 커지죠. 각 클립마다, 이 잘라진 동영상 클립마다 노이즈 리무벌 명령이 하나씩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거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칸 하나씩 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1개의 노이즈 감쇄 기능이 추가된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를 한 대 묶어서 연결을 시키는 기능을 쓰게 되면 우리 스티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잘라진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연결된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명령을 마치 연결된 것처럼 인식을 하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 경우에는 하나의 비디오 클립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노이즈 리무벌 기능을 써도 그게 한 번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파일 사이즈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67KB 됩니다. 그러면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하는 용량에는 크게 제한이 없고, 파일 자체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잘라서 연결하는 것보다 스티치를 하는 게 용량이 좀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동영상 자체하고 소리 파일을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에다가 어떤 효과를 하나 준 거예요. 줌 이펙트라는 걸 하나 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킬로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양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 파일을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게 파일이 길어요. 그래서 1%대, 50%대, 제일 마지막 부분,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만 한번 따와봤습니다. 그럼 처음 부분에 저렇게 적혀 있고, 중간에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게 노이즈 필터를 넣었을 때 들어가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명령어를 쭉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100% 보게 되면 제가 캡션 같은 거 이런 거는 넣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넣지 않았으면 그 정보가 빠지면 되는데 그냥 없다, 그런 게. 그 다음에 이 파일이 현재 작업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텍스트 파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려서 이 부분을 수정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원본 소스 파일의 위치 같은 것도 좀 수정할 수 있고,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이걸로 편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치 같은 것도. 그게 뭐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파일을 비디오와 오디오로 분리한 다음에 그 노이즈 제거 기능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 178이고 아까보다 적은 이유는 줌 시키는 애니메이션 이펙트를 뺐기 때문에 이게 178로 잡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캠테시아의 파일 사이즈는 내가 작업할 때마다 작업하는 양에 따라서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기록하는 방식이 하나하나의 위치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개별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 순서를 적어 놓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좀 불편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좀 컴팩트하게 자동화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프로젝트 파일 사이즈를 줄이든, 아니면은 이 캠테시아가 시스템 리소스를 그래도 좀 덜 잡아먹으면서 작업 시간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